대응하기 위해 중 선로 휘어짐이 발견 화질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고온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5월에 벌써 선로 휘어짐이 발견돼 철도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량리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강릉역 5km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선로 복구 작업으로 인하여 잠시 더 정차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열차가 지나가야 하는 남강릉과 강릉역 사이 구간에서 선로가 휘어진 것이 발견된 겁니다. 앞서 이 구간을 운행한 KTX 열차 기관사가 평소와 다른 차체 진동을 느껴 관제실에 보고했고, 이어진 후행열차 기관사가 해당 구간을 육안으로 살핀 결과 선로가 휘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17대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하며 열차 운행은 최대 1시간 반가량 지연됐습니다. 해당 선로는 현재 임시 복구된 상태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열차들은 선로 변형 구간에 대해서만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고온으로 인해 선로가 변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취재 결과 휘어진 선로 부근 약 5km 구간에는 고온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살수 자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고요. 그 온도의 상승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고온으로 선로 변형이 우려돼 열차 서행이 잦아지는 상황. 특히 고속철도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성묘를 다녀오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일가족 4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충돌 직후 차량에 치솟은 불길로 손 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검게 타버린 승용차가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주위를 경찰차와 구급차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내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차체 뒷부분도 크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추돌 직후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졌고 40분 만에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와 아내, 운전자의 누나, 형수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가 경기도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트럭이 앞서가는 그 승용차를 추돌해 갖고 차량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걸로.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의 승용차가 급격히 속도를 줄였고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통행이 3시간 이상 통제되면서 일대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졸음운전이나 차량 이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30대 중국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금팔찌를 구매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카드사와 금은방 주인의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8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사겠다며 카드를 내밉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긁어도 승인은 번번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금액을 낮춰 쪼개기 결제를 시도했고 200만 원씩 2번의 승인 끝에 400만 원이 결제되는 순간 금은방 주인에게 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정거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이때부터 나머지 금액 결제를 시도하고 몰래 취소하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회사가 올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달라 해가지고 물건을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경찰에 체포된 남성, 무비자 입국 나흘만이었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사용한 카드 2장은 신용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복제한 위조 카드였습니다. 분실 신고도 안 된 카드였지만 평소 소비 패턴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카드사의 빠른 대응도 주요했습니다.
카드 소지자가 삼성페이처럼 핸드폰으로 간편 결제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해당 거래는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거래해서 정황 증거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국인을 구속하고 압수한 카드 5장을 토대로 위조정보 수집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현금 부자들의 자금 조달 내역을 확인해 보니 꼼수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제 지역에 집을 사거나 고가주택을 장만할 땐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더라도 신고를 했는지, 차용증을 쓴다거나 이자를 얼마씩 납부하겠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인에게 빌리거나 본인이 가진 자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 자금의 출처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자기 자금으로 산 30대 직장인. 대기업에 다닌다지만 소득에 비해 현금 자산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 매수 직전 아버지가 해외 주식 30여억 원을 처분했는데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20여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회 초년생. 절반을 아버지에게 빌렸다 신고했습니다. 차용증을 보니 상환 기한은 부친 사망 시점, 이자도 사망 시 일괄 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꼼수 증여가 의심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예를 들며 전수조사로 걸러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127명, 탈루세액은 1,7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회사 돈으로 집을 산 걸로 의심되는 경우엔 사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1년 365일 그리고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경찰이 검토에 나섰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1년 365일 24시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휴일이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에 경찰이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학교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는 한 건에 그쳤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게 일률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이들 없는 시간에는 45시까지도 완화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죠. 치매는 진행 속도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치료를 하거나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엔 이런 분석과 예방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50대 여성입니다. 조금 뭐가 어눌하다 이렇게 느껴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환자의 뇌를 방사선 촬영한 영상입니다. 전두엽과 측두엽 등의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하얗게 찍혔습니다. 이런 뇌 영상을 AI가 분석해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축적됐는지 수치로 보여줍니다. 기존엔 8시간 걸리던 분석이 5분이면 끝나 환자 상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부작용 정도나 치료에 대한 반응 아니면 환자분의 예후에 대해서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운동 지도사의 안내에 맞춰 AI 기기 앞에서 몸을 움직입니다. 간단한 동작 몇 가지를 촬영한 것만으로도 AI가 신체 상태를 측정해 분석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운동을 추천해줍니다. 노년기에 꾸준히 운동한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 이상 낮아진 데 착안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내 몸 상태가 현재 어떻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자연적으로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돼요. 치매 환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기술이 선제적인 치매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온라인상의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1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즐겨하는 한 온라인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다른 이용자들과 실시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임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는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8,9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자 40%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 16%에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사이버 갈취 강요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장소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임을 매개로 한 피해 학생의 95%가량은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소통형 게임이 보편화되면서 게임 안에서 형성된 갈등이 학교, SNS, 오프라인 관계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폭을 당한 이후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49%로 4년 전 74%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응답 학생의 절반은 학폭을 목격하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23%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17%, 사이버폭력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2023년 4.9%에서 지난해 12.5%로 2.5배가량 급증한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몸을 낮추면서 당 안팎의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특검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견제론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후보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둘러싼 당 안팎 논란처럼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진 지지층을 달래려는 듯 원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경선에서 함께 치열하게 경쟁했던 동지들이 이제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선당 후사, 권토 중래. 정청래 대표는 선거 판세가 어려워졌다고 몸을 낮추며 결과를 낙관하는 후보 지지층에 경고했습니다. 부울경은 해볼만 하다. 그런데 어렵다.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무식적으로는 좀 안심하고 낙관하지 않았을까. 동시에 GTX 삼성역 구간 부실 공사를 따지겠다며 국회 국토위 소집을 예고하는 등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 견제론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2030 유권자를 겨냥한 듯 특위위원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채웠습니다. 지금 물가나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 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정부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이 삼성전자 파업으로 돌아왔다며 여기에도 정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이 문제점들을 직접 나서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을 찾아선 이곳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보수 표심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ready to go in tomorrow very big and not something I wanted to do, but we have no choice because we canno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앞서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 멈춰있는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직전 화상연설을 발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오늘 저녁 베이징에 도착하는 푸틴 대통령은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가스관 사업 등 에너지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양국은 회담 뒤 공동 성명과 40여 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직전 화상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주권과 국가 통합 수호 등에서 서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오랜 친구라고 표현하며 양국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유엔 등 다자주의 틀 안에서 양국이 조율된 방식으로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법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Мы не дружим против кого-либо, а работаем на дело мира и всеобщего процветания.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이번이 25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방중 나흘 만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미 지난 2월 확정한 일정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여자축구 맞대결이 내일 한국에서 치러집니다. 한국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내일 오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에서 맞붙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제1텔레비전을 통해 수원FC 위민 대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의 대결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된 뒤 베네수엘라는 새 지도 체제로 전환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한 경제난 속에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에 막힌 시위 현장, 시민들은 임금 인상과 정치 탄압 완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은 접근 자체를 통제합니다. He says they took, meaning the U.S., Maduro, but left the rest of the system in place. 현재 베네수엘라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엔 여전히 마두로의 얼굴이 걸려 있고 무장 경비도 삼엄합니다. 일부 보유층은 호화 생활을 이어가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물 부족과 의료난 속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They only really have running water, she said, every 45 days.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위기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지만 미국 측은 오랜 부패와 독재 통치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두로 축출은 환영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점심값 부담에 아예 끼니를 거르는 직장인도 적지 않은데요. 구내 식당이 없는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광고회사.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사무실 안쪽 냉장고로 모여듭니다. 안에는 샌드위치와 샐러드, 과일 등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을 100엔, 우리 돈 약 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ありがたくてスーパーだと量多かったりとかちょっと高いのでなかなか食べ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導入されてからすごい頻度で食べ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 회사가 이용하는 것은 식사 복리후생에 특화한 서비스입니다. 업체가 매달 일정량의 간편식을 전용 냉장고에 채워넣습니다. 従業員がカップラーメンで済ませてしまったりとか昼ご飯自体を抜いてしまう社員がいたりとか、そういった健康面での 배달 플랫폼과 연계해 식비를 지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골라 주문하면 회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식사 지원은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입사 결정의 한 기준으로 꼽히고 있어 기업들도 인재 확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자기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집에 있던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아파트 단지. 저녁 식사 후 친구와 산책하던 판 씨는 갑자기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가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판 씨는 결국 해당 건물 입주자 10명과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双方最大的争议点主要有2个。第一个争议点就是有一些业主他认为当时他自己不在家里，但是呢物业公司呢就认为已经在平时尽到了 법원은 이번 사건에 피고들이 직접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했고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제출한 주민 1명만 책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각각 1,025위안씩을, 관리업체는 3,956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로코가 녹색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마라케시 지역의 엘켈라 데스 스라그나. 연간 300일 이상의 풍부한 일조량이 자랑인 이곳 농민들은 비싼 가스 대신 하늘의 햇빛을 수확합니다. حيث أن الألواح الشمسية كيحولوا الضوء لطاقة كهربائية وبهذا كيشتغلوا مضخات الماء باش يتم ضخ الماء من الآبار. 실제로 모로코의 태양광 양수 시스템 보급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농가 부채의 주범이었던 에너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الحمد لله احنا استفدنا من هذا المشروع ديال الطاقة الشمسية اللي جا مؤخرا وفرنا عدة عوامل. 가스비 걱정 없이 예전과 같은 양의 물을 농지에 댈 수 있게 된 것이 축복이라는 농민들. 엘켈라 데스 스라그나는 이제 단순한 농업도시를 넘어 모로코가 지향하는 탄소 중립 모델의 표준이 되고 있는데요. 모로코 당국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52%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북한강 소양호에서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낚시꾼들이 가져오는 무등록 선박들로 인근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단속 현장에 이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착장에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대부분 영문과 숫자로 고유 번호가 표시돼 있지만 아무런 번호가 없는 배들이 눈에 띕니다. 낚시꾼들이 몰래 가져온 무등록 선박 3척이 적발됐습니다.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또 다른 선착장, 어선처럼 보이지만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낚시용 텐트와 엮어 호수 한가운데 묶어둔 배도 있습니다. 땡기고 있는데 닷으로 고정돼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에서도 선박은 자동차처럼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낚시꾼들이 가져온 무등록 선박 수십 척이 소양호를 뒤덮습니다. 그물 쳐놓은 데 가서도 낚시질을 한다고 그물이 망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그냥 버리고 물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등록할 때 거치는 안전점검도 받지 않아 위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때 떠내려와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보험 가입이나 이제 안전검사 여부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이제 이용객 안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배의 경우 선체 어느 곳에도 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태료 알림을 붙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 춘천시는 소양호 일대 무등록 선박을 모두 조사해 실제 소유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번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의 핵심 과제